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야 된다고 직접 연락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제가 가서 봤죠.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계엄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0월 말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문제의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바로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지목한 녹취가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특검은 윤 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지난 8일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을 상대로 당시 공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실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겐 각각 오는 29일과 다음 달 6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내세우며 내란 특검 출정 조사와 재판에 불응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도 불출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권력의 실체를 쫓는 진실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 바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한때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박계의 핵심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자리를 책임졌던 사나이. 그런데 지금 그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 공천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정치적 요청일까요? 아니면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것일까요? 윤상현은 연락받은 적 없다며 펄쩍 뛰지만 특검은 그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며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상현이한테 내가 다시 얘기할게 라고 언급한 녹취까지 등장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관계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윤상현은 전두환의 사위였고 롯데가의 사위였습니다. 권력과 재계를 넘나드는 스펙터클한 인생 경로.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형님을 자처했던 이 인물. 그런데 과연 그는 단순한 술친구였던 걸까요? 관저 술자리의 단골. 기자들에게는 스킨십 좋기로 유명한 인물. 실제 윤석열이 사석에서 얘랑은 술만 먹어야지, 진지한 얘기하면 곤란함 부탁한다 라고 뒷담화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인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가 관저 정치의 핵심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술잔의 유의였을까요? 아니면 국정의 민낯을 공유하던 정치 공범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특검은 이 퍼즐을 맞추려 합니다. 윤상현은 단지 또 하나의 피의자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국정농단의 중간 허리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일까요? 윤상현의 구속을 원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특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레이다 채널에 궁금하신 정치 소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영상 제작해보겠습니다. 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빠른 속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추적해봅니다. 정치레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처음 불러온 사람이기도 하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도 앞서가지고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던 사람인데 윤상현 의원은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네, 간단하게 프로필 정리를 해드리면 1962년도에 충청은 남도 청양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사위, 재벌가 사위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얻은 걸로 매우 유명한데 네. 먼저 이제 대통령 사위를 어떻게 됐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좀 특이한 게 작은 할아버지가 친일 임명사전에도 등재된 그래요? 몰랐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최초로 종로경찰서장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종로서에는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윤상현 의원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는데 요 고등학교 때 과외팀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공부를 잘하는 고위직 자제들을 모아서 연희동에 이제 과외팀을 운영을 했대요. 아, 과외팀을? 네, 과외팀을 운영을 했는데 그 과외팀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상현 의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윤상현 씨가 대학 졸업 후에 결혼한 효선 씨. 그때 같이 과외를 하는, 전두환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고명딸. 둘이 과외를 하면서 처음에 인연을 맺었고,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뭐 보면 전두환의 사위라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네. 과외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간택이 돼서 이제 아마도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전두환의 사위, 뭐 재벌가 사위라는 네임 타이틀뿐만이 아니고 18대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단 이후에 22대까지 무려 내리 5선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보면은 순탄치 않은 일정들이 많이 있죠. 네. 유설희 기자. 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정계 발을 들인 게 2008년인데 그 전에 한 2번을 시도를 했는데 계속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0년에는 이제 서울 동작구 의뢰 공천을 신청했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2002년에 또 하남시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되고, 드디어 이제 2004년에 인천 남구 의뢰 이제 공천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서 이제 낙선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2008년에 처음에 이제 국회에 처음에 발을 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도 되면서 이제 그때 재벌과 사회도 같이 되는 거죠. 그때 2010년도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남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딸 신경화 씨와 그때 재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세기의 결혼식이었던 게 박근혜 당대표도 결혼식에 왔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그 결혼식을 이제 뭐 2번 한 건 누구나 뭐 재혼 상혼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데, 한 번은 정치권에 거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그 일가에 들어가고, 한 번은 또 재벌가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고, 그쵸. 과연 이분이 어떤 재주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유설희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어디가 권력이고 이제 그걸 굉장히 잘 판단을 해서 거기에 좀 잘 이렇게 붙어서 줄을 잘 선다? 줄을 잘 네. 서서 승승장구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이고, 그래서 진박이라고 불렸었잖아요. 맞아, 진실한. 맞아. 네. 그래서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랬고, 이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왔는데 그때 이제 의전 절차가 있잖아요. 함부로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멀리서 대통령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 진짜로? 네, 불렀다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 거기 계셨네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게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정진석 당시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화를 내면서 다음부터는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국회 의전 절차를 좀 존중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아니 굉장히 이분이 만나 보면은 그 스킨십이 좋고,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나신 분이에요. 유들유들하고 뭐 그냥 그러신 말도 분이라서.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듣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경찰 전직 고위 간부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참치집에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윤상현 의원하고 자기가 가깝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점심 자리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구 기자 한번 통화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했더니 역시나 이제 보통 이 정치인들이 보면은 우리가 수학이 너무 음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연한지가 측정이 잘 되는데, 예를 들면 바로 이제 말을 놓고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짧게 단문으로 끊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뭐 전혀 재고 가리는 게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소문이 난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형 동생을 보유한 사람일 거다. 그렇죠. 호영호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격식이 없이 뛰어넘어가지고 주변에 정말로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런 면모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두환의 사위였고 그 롯데가의 사위였는데, 이렇다는 데서 사람들이 좀 정치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유경선 기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워낙에 그렇게 좀 변죽이 좋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막 그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좀 잘 알아본다는 그런 감각과 함께 여태까지 이렇게 5선 의원이 되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네. 지금 살아온 어떤 배경이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들도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회식 자리 이런 거 있으면 뭐 빠지지 않고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형 동생을 보유한 배경에는 네.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뭐 기자들도 그래서 물론 뭐 그 사람의 선택에는 굉장히 좀 의문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말을 잘해주는 의원이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국민의힘이 처했던 첫 번째 탄핵의 강 때 그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할 때 박근혜 탄핵 때. 그렇죠. 이제 4선 때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당에서 그 탄핵 이후에 발을 좀 붙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받아들여진 건데 그때도 틈만 나면 계속 이제 의원들이 이제는 윤상현 의원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네. 것이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서사가 이해가 좀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과의 관계 형성을 또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탄핵 국면의 전환길과도 약간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뭐 친길파라는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죠. 네. 그 전에 좀 제가 좀 우리 인물 비상구를 위해 최초 공개하는 아이템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하나 재밌는 얘기 좋습니다. 비활 하나 네. 풀어드리자면 그 앞서 이제 우리가 그런 평가를 내렸잖아요. 권력에 좀 잘 붙어서 승승장구해온 인물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진박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 잘 알려진 찐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캠프 때 평가를 들어보면은 그때 대선 캠프 초반에 대통령한테 바로 형이라고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눈살을 저 XX 뭐야 이랬겠지 보니까. 그렇죠. 저 새끼 뭐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친화력이 하여튼 좋아서 그렇게 해서 많이 가까워졌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관저에 항상 그 의원들을 불러서 술을 먹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항상 단골 멤버였다. 윤석열의 관저 술 멤버 중에 네.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윤상현이다. 네. 대선 전부터 아크로비스타 술 친구였다고 대선 전부터도 뭐. 네. 관저 가서도 계속 핵심 술자리 멤버였다고 들었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가 뭐 그렇게 이 얘기만 들으면은 뭐 이제 윤핵관들도 있는데 그럼 윤상현이 알고 보니 더 실수였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술만 먹는 멤버였던 걸로 보여지는 게 이제 제가 윤석열이 모 의원들에게 뒷담화랄까 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어서 좀 전해드려 볼게요. 윤석열이 윤상현에 대해서 한 평가를 좀 들었는데 약간 제가 듣기엔 거의 뒷담화에 좀 가까운 좀 이런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얘랑은 그냥 술만 먹어야지 진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곤란한 부탁만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상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얘랑은 술 친구로만 지내야지 너무 한도 없이 깊이 친해지면 나한테 무리한 부탁도 한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술 먹기 좋은 사람이지 그냥 진지하게 고려했던 걸로 보이진 않아 보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전환기를 또 이렇게 메신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윤상현을 굳이 쓰지 않고.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도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이고 본인의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의 말을 또 임의로 본인이 편집해서 전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목요일에 굉장히 놀라운 입장을 내놨는데 그 본인 토론에 이제 그 축사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전환기를 축사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 후회한다는 취지에 사과드린다는 취지에 이제 그 글을 올리고 이제 기자회견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라는 게 아마도 이제 본인의 효용에 따라서 뭔가 사람을 고쳤을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 된 분 아닌가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큰 권력이고 태양일 때는 그를 따르지만 그가 몰락하는 순간 또 다른 주머니를 꿰찰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그러면 왜 탄핵 기간에 윤석열을 열심히 지켰는가? 그건 당연한 게 함께 지금 수사를 받는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취임식 전날에 명태균 씨가 그 윤석열, 김건희랑 통화한 걸 들어보면은 상현이한테 얘기하겠다고 한 것이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지위에 있던 사람이 윤상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의 죄과를 좀 가리기 위해서 윤상현이 탄핵당한 그 윤석열과 동거 관계를 일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관계도 얼마든지 간에 조속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네. 기자들 같은 경우에 윤상현 의원하고 술자리 밥자리 많이 하죠. 그쵸, 많이 하는데 그 제가 출입했을 때는 그때 이제 당대표도 출마하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좀 체급을 올리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본인 조직에 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느라 좀 기자들을 많이 오히려 그때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조직 관리하느라 바쁘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아까 이제 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윤상현 의원의 좀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면모가 있다. 근데 이거를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다. 알겠지, 당연히. 약간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좀 얄미운 이미지라고 해요 의원들한테. 얄밉다. 네, 얄밉다. 왜 얄밉냐?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엄
특검 이제 이후에 탄핵 국면에 이제 호위무사 역할을 해서 본인이 이제 인지도를 올렸잖아요. 그럼 그 본인이 호위무사면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 관저 앞을 지키던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아침에 정말 추운데 그 이제 겨울이잖아요. 추운데 이제 새벽에 꼭두 새벽부터 이제 밤까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안 나타나요. 현장에는 네, 현장에 안 나타나다가 한 밤 9시쯤 되면 나타납니다. 그 뭐라고 하면서 뭐냐면 아 대통령이 이때쯤에 술을 먹고 싶어 한다. 이때쯤이면 관저에 부를 거다. 그래서 9시쯤에 딱 나타났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막 카메라가 이제 막 다 찍고 대통령이 불러요. 그럼 또 관저로 딱 들어가요. 다 찍혀요. 호위무사 되는데 이제 의원들은 뭐야 나 아침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다린 사람으로 보이는데 윤석열은 적절하게 딱 부를 타임에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딱 카메라 다 찍히고. 네. 근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게 5선의 짬이다. 네.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얄미워했다는 이제 여러 이제 의원들의 약간 토로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3년 동안 감쪽같이 사라졌던 목걸이가 갑자기 김건희 오빠 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본인 집은 압수수색될까봐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친인척 집에다 보관한 겁니까? 그랬다면 명백한 증거 인멸입니다. 김건희는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거라면 그랬다면 명백한 증거 위조입니다. 3년 만에 짝퉁으로 돌아온 나토 회의장 그 목걸이 여기에 260 사이즈 샤넬 신발 12켤레까지 은닉, 바꿔치기, 발뺌 김건희 스타일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검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윤상현 의원을 소환을 해서 지금 조사 중이죠. 네네. 구체적인 혐의가 어떤 거죠? 지금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태균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명태균 씨가 뭐 그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이고 윤상현 의원이 그 지난번에 그 녹취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뭐 윤석열 씨가 얘기한 것이 상현이가 공천위원장,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상현이한테 말해볼게. 뭐 이런 그 얘기가 여러 번 재생이 됐었죠 방송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순하게 참고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윤 두 사람. 윤석열, 윤상현 그리고 김영선 그다음에 또 김건희, 명태균 이 5명은 결국 그 사건에 뭐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인원 5명이기 때문에 이 5명은 어떤 식으로든 이 김건희 특검에서 입건해가지고 처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윤상현에 대해서는 공천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특검이 이 녹취록 말고 다른 어떤 증거라든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보세요? 그동안 여러 사람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8일 날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윤상현 의원 그 의원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늘이 지금 27일인데 한 20일 정도의 기간이면 지난번 압수수색했던 것을 포렌식 해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동안의 그 포렌식 압수수색 결과라던가 그리고 또 관련자 조사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충분히 그 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이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그걸 이제 번복하고 이렇게 반박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모았다고 판단을 해서 소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상현이한테 한번 말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네네네. 직함도 나와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어떤 시기에 녹취가 됐다는 것도 다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혐의가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예. 상대가 그 윤석열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아주 독특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경우니까 뭐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상현한테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검 쪽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윤상현에게 전달됐고 윤석열 씨가 아무리 나는 그런 말은 했지만 윤상현 의원한테 진짜 전달을 한 건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간 전후 정황을 보면 그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했을 때에 대비해서 윤상현이라는 사람 절대적으로 이 사건 전체적인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왜 이렇게 늦었을까?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 안 하더라도 그 이전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환 조사가 가능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서야 특검이 이렇게 윤상현 의원을 조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그 이전에 검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했구나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때문에 특검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오늘 소환 조사에서 좀 뭔가 명확한 증거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네네네.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윤상현 의원이 단순한 술 친구는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윤석열의 육성 녹취에서 상현이한테 얘기할게라는 발언은 결코 가벼운 사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은 바로 공천을 앞둔 시기, 그것도 김영선이라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지 요청이 아닌 명백한 지시였고 그 전달자는 바로 윤상현이었습니다. 둘째, 윤상현은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공천되느냐에 따라 권력 지형이 바뀌는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인 그가 공범으로 지목된 건 당연한 귀결이죠. 만약 이 과정에서 김건희까지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적절한 연락이 아닌 명백한 국정농단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안의 핵심은 김건희의 권력 사유화입니다. 윤상현이 김건희의 뜻을 대리한 정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천을 조정한 흔적들이 있다면 이는 대통령 부부가 정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전형적인 국정농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윤상현의 통화 내역, 당시 김영선 공천을 둘러싼 공간위 회의록, 윤석열 부부와의 직접 접촉 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화했다, 안 했다는 해명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윤상현은 이미 정치적으로 수많은 얼굴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박근혜의 진박이었고 윤석열의 윤핵관이었고 지금은 다시 침묵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사의 종착점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과 김건희의 조직적 공천 개입까지 닿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은 건강 문제를 내세워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역시 조사 통보만 받고 실제 출석 여부는 미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묻고 따질 것입니다. 국정은 사유물이 아닙니다. 공천도, 정당도, 대통령실도 누군가의 술자리 인맥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은 윤상현 개인의 죄를 넘어선 권력형 공천농단의 실체입니다. 그 시작점엔 윤건희가 있고 그 연결선엔 윤상현이 존재합니다. 정치레이더는 끝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감시에 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정의의 마지막 수사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